제3권 각기 다른 나라의 각기 다른 번영의 과정. 오늘은 그 2장 로마 제국의 몰락 후에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농업을 방해했는지,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과 스키타인에 의해 뒤집힌 이후 수세기 동안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속되었다. 역사 시간에 들어서 알죠. 그 오랑캐들의 약탈과 폭력이 도농 간의 교역을 방해해서 도시는 황폐해지고 시골은 경작되지 않은 채로 남아 로마 제국 시절 번성했던 서유럽 국가들은 제일 가난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 혼란이 계속되면서 오랑캐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땅을 자기 것으로 귀속시키며 그 몇몇의 땅 주인이 모든 땅을 소유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 거대한 땅은 원래는 세월이 흐르면서 상속과 양도를 통해 쪼개질 것이었는데 장자상속법과 한정상속 제도로 인해 나누지 않았다. 이런 제도는 왜 생겼느냐? 만약에 땅이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었다면 부모에게 똑같이 귀한 자식들인 만큼 똑같이 나누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땅이 단순히 생계의 수단을 넘어 권력과 안전의 수단이 되자 사람들은 큰 덩어리채로 있는 것이 낫다고 여겼다. 혼돈의 시절 땅의 주인은 왕자들이었고 입주자들은 백성들이었다. 땅의 주인은 백성들의 판사였고 입법자였으며 전쟁 시의 지도자였다. 왕인 거죠, 사실. 봉건 시대의 그 봉건 영주라는 것이 사실상 그 동네에서는 왕인 거죠. 그는 재량껏 이웃과 왕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땅의 크기가 곧 힘이었고 힘이 곧 백성과 영제의 안전이었다. 땅을 나누면 힘도 나뉘고 곧 이웃의 침략을 받아 잡아먹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한 자식에게 땅을 상속시켜 땅에 갈라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움직임이 생겼다. 그렇죠? 한 자식이 여럿인데 원래는 골고루 나눠줄 것이었지만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땅이 작다라는 것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혼돈의 시절, 야만의 시절이었으니까 옆에 큰 약육강식의 시절이니까 옆에 큰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결국은 죽어 없어지고 말 것이니 되도록이면 큰 상태로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해서 한 자식에게 물려주자라는 움직임이 생겼고, 한 자식을 선택할 때 그 주관적인 적합성 판단을 하다 보면은 자꾸 싸움이 생기니까 객관적 지표인 나이와 성별을 따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장자에게 물려주마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그게 장자상속 제도가 되는 거죠. 장자가 모든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거는. 법은 만들 때의 이유가 이미 사라졌더라도 존속될 수 있다. 만들 적엔 만들었는데 그것을 없애려는 것은 다시 논의되어야 하지만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논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 성실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렇지가 않죠. 그냥 냅두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진 법은. 지금의 유럽은 법에 의해 보호받기에 땅의 크기와 안전은 상관없다. 그런데도 한정상속제는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땅은 잘 나누어지지 않는다. 큰 땅을 갖고 태어난 귀족들은 매우 무능해서 금수저들은 특별히 자기 개발할 일도 없으니까 무능한 거예요. 이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냥 사치나 부리면서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에 무식하고 무능한데 투자를 하면 잃어버리죠. 투자 안 해요. 그냥 사는 게 더 나아요. 땅은 잘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그 땅에 살면서 경작하는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도 사실상 노예 신분에 지나지 않게 땅을 개발하려는 의지는 없다. 개발해서 좋은 일에서 남 좋은 일 시킬 일 있나요?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 땅이 아니니까. 노예는 열심히 해봐야 얻는 게 없으므로 언제나 적게 일하고 많이 먹으려는 생각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보아도 노예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고용은 없다. 노예라는 게 뭔가
공짜로 사람을 쓰는 것 같지만은 공짜로 쓴다라는 건 없죠. 결국은 먹여주고 입혀주고는 해야지 쓸 수가 있는 거죠. 먹여주지 않으면 죽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먹여는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들은 어떻게든 일을 조금 하려고 애를 쓰고 어차피 뭐 자기한테 생기는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든 많이 먹으려고 애를 써요. 이 노력이 사실은 그 주인으로부터 그 자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노예를 쓰느냐, 비용이 드는데도. 사람은 우월한 위치에 서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뿐 자신을 굽히려고는 잘하지 않는다. 기왕이 억누르,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죠. 억누르고 싶죠. 근데 자유인들은 뭔가 자기 할 말을 자꾸 하고, 대꾸를 자꾸 하죠. 근데 노예들은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내내 하죠. 무조건.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허락하고 여건이 되기만 하면 자유인을 고용하기보다 노예를 부리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 미국 식민지에서도 노예들이 많이 쓰였는데, 설탕과 담배 농사는 비용이 비싼 노예를 부리고도 남는 게 있으니까 부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곡식 농사는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마진폭이, 이익의 폭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쓰면은 이게 수지타산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영국 식민지는 대체로 자유인들에 의해 곡식 농사를 지었고, 설탕과 담배 식민지는 이익이 커서 대부분 노예에 의해 경작되고 흑인 노예의 수가 매우 많았다. 노예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분야가 아니라 이익이 많이 남는 분야이기 때문에 노예에 의해 경작되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시각이죠. 프랑스에서는 옛날의 노예들이 메테 소장농이 되었는데, 이 메테 소장농이라는 거는 완전한 농노가 아니라 주인이 농노에서 발전된 거예요. 농노를 하다 보니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주인이 땅과 자본과 기구를 모두 대고 농부는 농사를 짓는데 주인한테 모든 농산물을, 생산물을 갖다 바치고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5대5 내지는 6대4 이렇게 나누는 체계예요. 소장농이죠. 이게 농노 체계에서 메테 소장농으로 역사가 흐르면서 발전된 형태로 나온 거예요. 땅 주인은 왜 이런 거를 할까요? 노예로 부리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예요. 농부는 왜 이런 걸 한 거예요? 내게 생기더라. 그러니까 농부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내게 생기더라. 이게 주인이 농부를 착취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농부는 농부대로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왜 내게 아예 안 생기던 농노 시절보단 이게 낫죠. 일은 더 할지 몰라도 이게 난 거예요. 이들의 노예와 다른 점은 많이 생산할수록 본인들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점차 유럽 전체의 노예가 해방되는 결과를 불러올 정도로 모두에게 이루었다. 그러나 이런 소장농도 땅을 개발해봐야 신경도 안 쓴 땅 주인과 생산물을 나눠야 하니 배알이 꼴리죠. 자기 돈 들여서까지 땅을 개발할 이유는 없었다. 열심히 일은 해도 자기 돈 들여서 땅을 개발해봐야 어차피 주인 건데요,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죠. 생산물을 나누는 11조나 세금도 땅의 개발을 방해했다. 공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땅의 개발할 의욕이 떨어지죠. 서서히 이런 메테의 소장농들이 정해진 땅 사용료를 내고 자기 자본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다. 그야말로 소장농이 된 거예요. 농기구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다 대고 땅 사용료만 지불하고 생산물은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몇 대 몇이 아니죠. 자, 쌀이 10가마를 생산했다 그러면 예전에는 자 5가마 나눠 가자 이렇게 했는데 주인한테 자 5가마 줄 테니 얼마가 생산되든 나머지는 다 내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변화죠. 5대5랑 5가마만 주면 되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농부는 여하간에 10가마 생산하다가 11가마를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12가마를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왜 5가마 이상 생산하는 건 다 자기 거기 때문에 이런 생산성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들은 수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맺으면 계약 기간 내에 충분히 회수할 수 있고 추가로 더 많은 이익을 낸다고 봤기에 이제는 자기 돈을 들여가며 땅을 개발했습니다. 땅을 10년 임대를 맺으면 그 땅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땅을 가꾸고 일구고 그 바위들을 드러내고 이런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5가마만 주면 그 이상은 생산해내는 거는 전부 자기 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이 생산해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농부들의 권리가 너무 취약해서 아직 그 법 제도가 이런 농부들, 서민들을 잘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 지주들이 갑자기 쫓아내고 막 이러면 쫓겨나고 그랬어요. 아, 자기 돈 들여 땅을 개발해놨거늘 지주들이 막 갑자기 중간에 10년 계약했는데 갑자기 5년 있다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는 막 우라통이 터지죠. 내 돈 들여 땅을 개발한 건 어떡하고. 그러니 이런 게 반복되면 자기 돈 들여 땅 개발 안 하게 돼요. 국가적으로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헨리 7세 시절에 1500년이 채 안 된 헨리 7세 시절에 그 헨리 8세 그 세장가 되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헨리 8세 아빠예요. 부당하게 쫓겨난 농부들의 피해뿐 아니라 손실까지 보상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고 평생 임대라는 제도까지 생겨났다. 이 농부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런 게 혁명이에요. 이런 게 혁명이에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영국이 누리는 번영은 그들이 자랑하는 상법 체계보다 이렇게 농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의 덕이 더 크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혁명은 이건 거예요. 이게 혁명인 거예요.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영국이 누리는 번영은 그들이 자랑하는 상법 체계보다 이렇게 농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의 덕이 더 크다. 너무너무 중요한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노력해서 가져가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의 근간 힘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번 거는 내 거다. 국가도 절대 뺏어가지 못한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생산해낸 건 내 거다. 누구도 못 건드려.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의 덕으로 영국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농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의 덕이 영국이 5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도록 한 거예요. 지주에게 노력 봉사해야 하는 제도나 공공근로를 해야 하는 제도, 그리고 각종 세금이 농부들을 괴롭히는, 보수도 안 주고 부려먹는 이런 각종 모 같은 이런 제도들이 소작농의 땅 개발을 방해했고 결국은 국가의 번영에도 방해를 줍니다. 그들은 자작농보다 임대료만큼 자본 축적이 더딜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땅 개발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소작농이 많으면 그만큼 자본 축적이 땅 주인들한테 돌아가니까 자본 축적이 더딜 수밖에 없고 그만큼 땅 개발도 더딜 수밖에 없겠죠. 자기 땅을 가지고서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사회에는 더 이롭습니다. 유럽에서 대부분의 농부는 이런 소작농이었고 농부는 낮은 계층으로 인식되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굳이 낮은 계층이 되고자 할 리는 없었으니 땅의 개발은 더뎠다. 그러니까 땅을 개발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국가의 부에 지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땅의 개발이 더디게 된 거예요. 이런 배경 때문에. 그 다음에 수출을 금지하거나 곡식 수출을 막 온갖 이유로 금지를 시켰었어요. 그 다음에 갖가지 이유로 내수 유통을 방해하는 이렇게 부산에서 생산한 걸 서울로 못 가져가게끔 온갖 제도를 뒀었어요. 지역에서 어쩌고 저쩌고. 지금 골목 상권 이런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렇던 유럽의 오랜 정책도 땅의 개발을 방해했다.